거기 찍어 이제 찍어. 좀 더 빼, 좀 더 빼. 몇이야? 115. 115. 아, 그럼 115면 끌리네. 내 골반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야,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요? 거기. 근데 언니 120. 아니지, 골반 여기 가야지. 123. 그래서 바지가 그거 언니 좀 짧구나 더. 다 123면 되는 거 아니야? 다리. 와 레전드다. 진짜 기네. 자, 이번 주 당번이 안녕. 네가 김연경이라며? 너 뭐야? 나도 4학년 배구부야. 어쩌라고? 난 너보다 한 달 먼저 들어온 배구부 김연경이라 그래. 우리 같이 배구할래? 난 정말 배구를 좋아하는 4학년 학생이야. 192. 192인데 아직 4학년이란다? 나는 190. 너보다 작지만 배구 잘할 수 있어. 와, 키크대가 들어왔다. 반가워 만나서. 잘해보자. 잘 지내보자. 야! 야! 안녕 잼잼이들. 나는 식빵 언니 김연경이라고 해. 오늘은 겉바속독을 준비해봤어. 너도 소개해. 안녕 잼잼이들. 나는 양효진이라고 해. 초등학교 4학년이야. 거의 마흔인데 거의 포트인데 무슨 4학년이야 지금. 네, 오늘 초등학교 컨셉으로 준비했는데 혹시 이렇게 준비한 이유가 짐작이 좀 가실까요? 아니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데가 강동에 와 있어. 강동구여가지고 강동구가 이제 아유. 효진이가 여기 쪽 근처 살아요. 강동구 살아서 나는 얘 가까운 곳으로 우리가 잡았는 줄 알았어. 스튜디오를. 왔더니 무슨 교실이 있어. 무슨 컨셉이야 이거. 초등학교 4학년 뭐 명함에다가 오늘 뭐 난리가 났는데. 두 분 공통점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배구를 시작했다는 점이거든요. 언니도 4학년 때부터 했어요? 나 4학년 때 했지. 오 진짜? 너 4학년 때부터 했어? 4학년 겨울방학에. 근데 왜 이렇게 못해 왜 배구를. 또? 죄송합니다. 각자 어떤 초등학생이었는지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억이 나세요? 배구를 엄청 사랑하는, 운동을 너무 사랑하는 활발한 그런 좀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배구가 좋아서, 운동이 좋아서 이렇게 했었던, 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활발했고 친구들도 많았고. 저는 완전 반대. 운동을 한다는 거에서도 되게 무섭고 두려웠고, 내가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약간 운동장 한 바퀴도 못 뛰는데 내가 갑자기 운동선수를 하라고?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구나. 아이의 성향과 이의 성향이다. 완전 그치? 아이. 지금 완전 봤을 반대. 때는? 두 분이 절친으로 또 유명하시잖아요. 혹시 처음 만나셨을 때가 기억이 나세요? 시합 아닌 거냐? 시합 때 아니야? 어릴 때 유소년 대표인가? 근데 그 전에도 보지 않았을까 서로? 좀 언니는 항상 그 잘하는 팀에 그 어릴 때부터 그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 그러니까 언니 완전 어렸을 땐 저는 못 봤으니까 한 중학교? 중학교 그때 중학교 아닐까? 모르겠어요. 이게 중학교였으면 언니가 중학교 3학년. 뭐 내가 좀 더 어리고 그랬는데 키 엄청 크고 공격 엄청 잘하고 약간 되게 신기했어요. 처음 봤는데. 그냥 삐짝 마른 애가 한 명 있는 거야. 키가 멀 때까지 큰데 그 얘기 할 것 같았어. 키가 멀 때까지 큰데 삐짝 마른 애가 한 명 있었어요. 진짜 희발이 없이. 그때 제가 별명이 숟가락이었어. 얼굴만 이렇게 큰 거야? 몸이 젓가락이랑 숟가락. 젓가락이랑 숟가락? 진짜 좀 심하게 좀 맞아, 진짜 말랐어. 말라서 좀 희발이가 없이 맞아. 조금 막 흐느적거리는 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흐물흐물했다가 지금의 약간의 변화가 또 살짝 있었어 중간에. 얘기하면 좀 그런가? 뭔데? 이상한 거지 또. 얘기하지 말고 이상한 거. 뭔데 또 뭐가 있어? 무슨 약간의 좀 시술을 좀 해가지고 그 시술로 그 얘기는 배우랑 상관없잖아요. 시술로 인해서 얼굴에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근데 할 말이 있어 나도. 팬들이 좀 호불호가 갈렸어. 그러니까 나도 할 어떤 말이 있어. 그래. 팬들은 괜찮다. 어떤 팬들은 우리 귀여운 우리 효진 선수가 왜 이미지 변화가 됐는지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좀 호불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술 이후에 아니 근데 약간 팬들이 좀 나눠졌다라는 얘기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거를 할 때도 거의 언니한테 거짓말하고 대표팀에서 자고 일어나면 언니 저 쌍꺼풀 얘기를 한 진짜 100번 물어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전이 좋다는 사람이 훨씬 많았었긴 한데 저는 괜찮아요 뭐. 그래서 지금은 만족한다. 그냥 이제 나이 들면은 아무래도 그때가 내가 한 이유가 약간 이게 처지는 느낌이 약간 들어가지고. 지금 내가 약간 그런데. 근데 언니는 속쌍꺼풀이 생기잖아요. 나 근데 쌍꺼풀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왜 쌍꺼풀이라고 얘기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난 시술이라고 얘기했는데. 찝었어.
서로 오랜 시간 또 지켜보셨고 이제는 또 두 분 각자의 은퇴도 지켜보셨잖아요. 네, 올해 효진이 은퇴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은퇴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작년에도 사실 은퇴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은퇴를 하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또 언니가 진짜 조언을 좀 많이 해줬어요. 제가 그만둔다 했을 때 야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엄청 많이 해줬었고 또 그리고 언니 은퇴식에 가서 이제 챔프전 우승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아 그때 약간 마음이 조금 공허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 내가 뭔가 멋지게 마무리를 못할지언정 그래도 한 시즌은 더 해보는 게 나을까? 이 생각으로 조금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은퇴를 사실은 한 시즌 전에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이제 시즌 끝나고 나서 은퇴를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효진이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연락이 왔었던 거였어요. 시즌 끝나고 나서 이제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너무 그게 아쉬운 거야. 그리고 원래 은퇴하는 선수들이 한 번에 은퇴한다고 거의 안 하거든요. 나 은퇴할 거야. 1년 한 번 더 해요. 나 은퇴할 거야. 1년 한 번 더 해요. 은퇴할 거 한 3, 4년은 좀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은퇴를 하면 조금 후회가 좀 덜 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효진한테도 좀 얘기를 이제 그때 당시에 해서 근데 그래서 조금 더 홀가분한 느낌이 더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은퇴한 선수들만 계속 모시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은퇴하시는 선수들이 있다고 하면 선수뿐만 아니고 뭐 어느 분야에 계시는 은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 계속 은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꾸 모시게 되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배구 인생을 시작부터 은퇴까지 쭉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운동 시작을 했다고 그랬는데 운동을 시작한 계기. 저는 그냥 왜 운동회 같은 거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저는 여기 손등에 이거 도장 받는 게 진짜 소원이었거든요. 달리기도 너무 늦고 그래가지고 그날도 줄넘기를 하고서 이제 진짜 빨리 죽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야 너 배구 한번 해볼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나는 내가 한 번도 운동을 전혀 생각도 못했어서 내가 무슨 운동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떻게 그때 한번 시작이 됐는데 근데 막상 시작하니까 볼을 가지고 노는 거는 좀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흥미가 있었구나. 네, 그때는 볼은 내가 뭔가 달리기나 이런 거 못 하겠는데 볼 가지고 하는 거는 웬만치 할 수 있겠는데 이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키가 컸다 그러더라고. 효진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키가 컸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좀 작은 케이스였는데 얘는 그냥 딱 그냥 머리 하나 정도 더 컸나? 사람 항상 와서 애들이 키를 쟀어. 지금도 내가 사진이 있는데 내가 봐도 너무 신기할 정도로 약간 무슨 러시아 사람인가. 그러면 초등학교 때의 4학년 때 키가 몇이야? 그렇게까지는 모르겠는데 6학년 때는 70이 넘었고 6학년 때 70이 넘었어? 중학교 1학년이 아니고 3학년 이제 갓 때쯤이면 거의 80까지. 내가 4학년 때 148이었단 말이야.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150이 안 넘어가갖고 막 안간힘을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5학년이 되면서 151, 2 막 이렇게 됐었어. 막 애매한 키기 좀 했었어요. 배구하기가. 근데 내가 봤을 때 한 60이 넘었던 것 같다. 지금 보니까 6학년 때 이미 70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내면 우리 PD님보다 더 큰 거야 지금. PD님이 지금 160 몇이시죠? 160 안 돼요? 그럼 효진이 이러지 6학년 때 저렇게 5학년 때 키네. 큰 거야, 엄청 큰 거야.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도 그냥 사람들이 야 너는 키 무조건 많이 큰다 많이 큰다. 근데 이게 가스라이팅인지 모르는데 진짜 넌 190까지 클 거다 이랬는데 진짜 딱 거기까지 크고 그만 컸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크고 키가 크고 승승장구 할 수 있었던 학생이 6학년 때 배구를 그만두려고 했다고 하던데. 너무 강압적인 시스템이 너무 힘들었고 내가 생각했던 뭔가 배구를 즐기기보다는 너무 이런 상황이 압박이 너무 심해서 그리고 또 어릴 때 사실 제가 약간 교사의 꿈도 있었어가지고 진짜 그때부터 그냥 6학년 때부터는 공부를 하면 그래도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이 생각으로 그만하고 싶었어요 배구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뭐 배구를 할 때는 좀 강압적인 게 좀 많았거든요. 강압적인 게 많았다 보니까 좀 빡빡했어요. 하고 싶지 않은 친구들도 뭐 하는 친구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얘기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조금 그때 당시에 좀 이렇게 좀 설득을 해가지고 선수 생활을 유지했다 그러던데. 설득을 한 것보다 그 엄마랑 이제 얘기를 해서 합의를 봤어요. 이제 학교 원서를 이제 써야 되는데 이제 배구부 있는 학교로 갈 거냐 이제 안 갈 거냐 했는데 이제 제가 원래 있던 학교에서 가야 되는 학교가 네, 뭔가 그치 정해져 있는 네, 정해져 있는, 있어서 그치. 이 초등학교면은 이 중학교를 가야 되고 배구를 할 때? 네, 배구를 할 때 이 고등학교를 꼭 가야 되고 이게 약간 룰처럼 있었는데 제가 가야 되는 중학교가 진짜 심한 거예요 그런 게.
그때 언니들 하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아 이건 도저히 내가 못한다. 그러니까 좀 빡셨다는 네, 거죠. 뭔가 어린 나이에 내가 하기에는 조금 너무 그래서 엄마랑 이제 합의를 보고서 이제 안 하겠다. 그래 너 이제 배구 그만해 이랬는데 갑자기 어설선데 배구부가 학교 있는 대로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새로 창단하는 학교로 이제 가는 조건과 뭔가 그런 강압적인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냥 배구만 할 수 있게 그런 조건을 하고서 했는데 그때 근데 진짜 제가 펑펑 울었어요. 배신감이지. 엄마에 대한 배신감. 배구를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딱 중학교에 올라가서 갔더니 배구부가 그래. 있는 학교로 엄마가 원서를 쓴 거야. 그래서 펑펑 온 거야? 그냥 엄마의 배신감을 떠나서 하기 싫은데 나 진짜 해야 되나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엄마는 선생님들이 진짜 그냥 그때 당시 실업팀이었는데 얘는 그냥 하면 무조건 실업팀 간다. 이제 키가 아무래도 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장래에 것 같아요. 대해서. 네, 장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엄마 입장에서 혹시라도 내가 얘 장래를 너무 막는 건가 이 생각에 합의를 봤는데 딴 걸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합의를 봤는데 봤는데 학교 입학해서 들어갔더니 배구부가 있는 학교. 너 일로 와 학교 그래서 엄마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서 좀 펑펑 울었던. 아니 근데 6학년 때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 교사가 되고 싶었다. 교사하고 싶다는 나 처음 들었네. 요리사도 요리사는 있었고. 좀 내가 좀 알아요. 근데 이제 그냥 어릴 때는 만약 이제 꿈 같은 걸 꾸면 이제 집에서 그냥 왜 달력 같은 거 뒤로 해놓고 약간 이렇게 그리면서 학생들이 있는 것 마냥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막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 집에서 그거를 이제 배구하기 전에 맨날 그러고서 놀았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교사가 꿈이라고 하는 친구들 많이 있나? 튀는 직업들을 많이 하고 싶어 하잖아. 요즘 뭐 친구들은 뭐 연예인, 뭐 유튜버, 뭐 틱톡커, 인플루엔서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럼 영영님은 원래 배구 선수를 하고 싶었어요? 전 그렇진 않죠. 배구를 4학년 때 했으니까 그전에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그냥 행복한 그냥 어린 아이, 어린 학생 그냥 그랬던 것 같은데 그전에는 그냥 되게 진부한 것들 있잖아. 과학자. 우리 맨날 진짜? 쓰잖아. 뭐 장래희망 항상 쓰잖아. 언니 그 과학자도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꿈이 아니고 다 이제 뭐 그냥 써야 되는 우리 수학교 때 다 한 번씩 써왔잖아. 뭐 과학자, 그렇지 뭐 간호사, 뭐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이 의사, 뭐 이런 거 뭐 과학의 가짜도 몰랐는데 그때는 그냥 과학자를 꿈을 좋아 갖고 보이는 걸로 일단은 뭐 의사를 갑자기 하고 뭐 이런 시절이었으니까. 꿈이 교사라고 하셨는데 여기 교실 온 김에 교사의 모습 한번 보여주실 수 에? 있을까요? 오늘 많이 그 설정샷을 많이 하네. 좀 해봐. 우리 효준이 연기 잘 못하는 애인데 자꾸 연기시키네. 자 우리나라의 배구 선수 중에 누가 제일 유명하죠? 김연경 선수가 있습니다. 김영규 애가 참 괜찮다 그러더라고. 참 괜찮다 하더라고. 나 얘기 들어봤어요. 많이 괜찮다 하더라고. 이 김연경 선수의 맞아. 또 후배가 또 한 명 있는데 괜찮다더라고. 또 양효진 어렸을 때 선수가 김연경이 괜찮다더라고. 배구도 잘하는데 성격도 참 좋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분이 이 후배 선수를 많이 괴롭히더라고요. 아니 후배 양효진 누구지? 양효진? 이 후배가 또 괴롭힘을 당하면서 또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또 같이 또 이렇게 또 대표팀 시합에서도 또 재밌게 놀고 모르겠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왜요? 너무 시끄러워.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네. 양효진 선수는 지금 뭐예요? 양효진 선수 그 전까지는 이제 국가대표 선수로도 활약하고 현역으로 떴는데 지금은 양효진 선수는 백수 백수시구나. 백수입니다. 네. 백수시고요. 네. 향후의 계획을 이제 세워서 이제 해봐야 돼요. 양효진 선수 많이 안 유명해가지고 제가 잘 몰라가지고 지금 월드스타 여쭤봤어요. 김연경 선수가 또 양효진 선수를 또 괴롭힐 것 같아가지고 이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펜 벽 부러지니까 좀 조심 좀 해주세요. 원래 이런 게 약간 이렇게 또 약간 묘미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편은 좀 쉬어가는 타임이에요. 우리가. 왜 또 쉬어가는 우리 타이밍에 날 불렀냐고. 그건 아니지. 우리 유튜브에 좀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좀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한참 많이 달렸어요. 네. 오늘은 좀 쉬어가는 콘텐츠로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구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면 어렸을 때부터 미들브로커였는데 그게 쭉 미들브로커였어요? 처음 포지션이 센터였는데 이제 중학교 때 근데 사실 약간 선생님이 레프트를 시켜보고 싶어 했어요. 레프트도 잠깐은 연습은 했는데 힘이 너무 딸려가지고 제가 그냥 무조건 센터로 했는데 그게 잘 된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미들이었네. 네, 저는 그냥 계속 미들. 한 번도 포지션을 변경은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이제 청소년 대표 때 저랑 이제 처음으로 네.
그때 만났었는데 그때 시합을 뛰었나 손흥민 대표에서? 그때 떴는지 안 떴는지도 기억을 못 하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요즘에. 나도 이제 뭐 포티에 거의 가까이 되다 보니까 20년 전 기억은 좀 잘 안 나기도 해요. 그때 시합 같이 뛰었는데 근데 저희 그때 성적이 좋았었어요. 그때도 언니는 잘 하고 있었고 당연히. 그래서 되게 그 시합도 뭔가 재밌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농구부 제안도 있었다 그러던데 고등학교 때? 있었어요. 그 동주여상이라고 저희 남성여고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는 근데 그 숙소 생활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교복 입고 맨날 이렇게 하교를 하면 선생님이 가다가 야, 너 일로 와봐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키가 하도 크니까 계속 이제 농구 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 고등학교 감독님이 절대 이제 배구부에서 뺏길 수 없다. 그래서 농구는 안 했는데 농구를 했으면은 좀 몸이 이제 좀 더 힘들지 않았을까. 네.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 시절에 이제 드래프트를 이제 했잖아요. 네. 그 드래프트에 될 줄 알았어? 어떻게 될 줄 알았어? 솔직히 잘 가지는 못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 때는 진짜 그냥 원탑이 이제 배유나 선수. 유나를 필두로 또 잘하는 선수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저보고도 막 1년 유급해라 막 감독님 입장에서 왜 고등학교는 그렇게 해야 좀 좋잖아요. 좋은 순위로 가야 되니까. 네, 그래 학교도 뭔가 좋은 게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유급하는 게 좋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도 엄마가 이제 강력하게 유급은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어머니 입김이 좀 셌네. 어머니 그때부터 아까부터. 저희 엄마는 또 저랑 완전 다르게 또 강아지 성격이라 제가 1라운드에 원래 지명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올 거라고 왜냐면 키가 있으니까 근데 계속 1라운드에 처음에는 이제 지명이 안 나오고 제가 이제 4순위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서 안 가고 뭔가 2라운드로 넘어가면 이 마음이 좀 약간 괜히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쯤이면 나와야 되는데 근데 계속 안 나오다가 이제 그때 현대건설에 정대영 선수 언니가 GS 칼텍스로 가면서 이제 현대가 센터가 필요해서 이제 그때 당시 그 저 뒤에 이제 순번인 혜진 그 나이 김나희 선수가 잠시만요. 제가 얘기 중에 좀 너무 길어? 얘기를 좀 끌었는데 아니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너무 길어 잘라 요점이 뭐예요? 야 내가 몇 번째 갔냐 그랬는데 드래프트 몇 번째 갔어요 했더니 갑자기 얘기를 아니 하다 보니까 야 길어지네. 너 안 궁금해? 몇 번째 갔냐고? 서사가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알았어. 아니 하도 보다가 내가 볼때 다른 지금 옆에 채널로 지금 넘어갔어. 알았어. 듣다가 너무 길어. 짧게 얘기해요. 짧게 얘기할게. 그래서 제가 1라운드 4순위로 갔어요. 자순이로 자순위로 갔구나. 갔어요. 엄청 잘 간 거지. 1라운드 안에 가는 거면 엄청 네 번째 선택이 된 거니까. 아니 프로에 그러면 들어가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 약간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어땠는지. 그때는 되게 무서움이 되게 컸던 것 같은데 그때는 선배 언니들도 되게 무서웠고 또 분위기가 되게 삼엄한 게 커가지고 진짜 네 그랬습니다. 하지 마. 해 마라. 많이 자르면 되지. 많이 자르면 되지. 나왔으니까 또 얘기를 해야지. 해 많이 해. 숙소 생활을 또 처음 하니까 엄청 무서웠던 것 같아요. 숙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영경님이 나만 따라오면 무조건 연봉 퀸이야라고 말한 게 또 화제잖아요. 그렇지 이런 거 얘기해야지 우리가. 이거 안 들어가. 이런 게 재밌지. 이런 거 이런 질문. 많이 그래서 그때는 연봉 퀸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너 연봉 퀸으로 만들어줄게. 그럼 내 에너지를 조금씩 주면서 내 노하우를 조금씩 가르쳐주면서 효진이가 이제 이 정도까지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연봉 퀸이 이제 됐고 회사에서 힐스테이트잖아요. 안 현대건설 줬어. 힐스테이트인데 힐스테이트에서 이제 아파트까지 안 이제 줬다고. 주고. 안 줬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번역 근처에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살았어요. 내 돈 내산. 그때는 좀 받은 것 같다라는 좀 제가 추측을 아니 근데 하고 받았으면 있긴 내가 합니다. 억울하지라도 않지. 받았으면 내가 아무튼 연봉 퀸 플러스 힐스테이트 아파트까지. 혜진 선생님 혹시 영경선님한테 배웠던 거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그냥 언니는 같은 방을 쓰면서 제일 좀 많이 느꼈던 게 제가 생각하는 거랑 항상 되게 거기서 약간 더 위에를 생각하는 느낌이었어요. 맨날 그리고 시합 갔다 오면은 그렇게 영상을 봐요. 막 외국 애들이 하는 거. 그때 당시 언니가 외국 진출을 안 했을 때인데도 이제 영상 같은 거를 엄청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럼 저는 이제 침대 옆에 누워가지고 저 언니는 또 오늘도 영상을 보나 이 생각도 하고 그리고 약간 대화 같은 걸 해보면은 자꾸 대표팀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언니는 이제 지금 포티라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는데 가물가물하네요.
근데 영상을 많이 진짜 봤나 많이. 근데 저는 어린 나이에 그게 약간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나는 대표팀 들어와서 사실 이제 배구 하기도 조금 바쁘고 뭐 외국 선수들을 상대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생각하기도 바빴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 국가대표가 되게 열악한 게 조금 그렇지 많았었잖아요. 환경이. 그때는 매니저도 없었고 뭐 트레이너 선생님도 한 분이었고 그리고 빨래도 우리가 맨날 경기 끝나면은 다 이고 지고 가가지고 언니도 그때 같이 갔었거든요. 트렁크 끌고서 같이 우리 빨래하러 가고. 막내 시절에. 예, 언니 항상 투덜거리기도 하지만 이게 이 상황이 말이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 이런 거도 개선이 돼야 우리가 그래도 배구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또 어필을 할 수 있게 또 자기의 실력도 계속 쌓고 그러면서 이제 언니가 외국 나가서도 잘 하게 되면서 더 목소리를 높이면서 좀 개선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안 끝내. 아 이거 이런 얘기 재밌잖아. 이런 얘기 재밌잖아. 아니 아까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얘기 길어진 재밌잖아. 거지. 아까 드래프트 몇 순위에 갔냐 그러는데 갑자기 뭐 어쩌고 갔는데 그 팀에서 갑자기 트레이드가 돼가지고 아니 관심 없거든 사실은. 몇 번째 갔냐 내가 물어보는데. 근데 이런 얘기 참 재밌잖아. 몰랐지. 이런 발전적인 얘기들 너무 재밌잖아. 발전적인 얘기들. 지금 괜찮았어? 그게 괜찮았지. 조금 더 길게 해도 되는데. 되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보고 지금 보면 개선이 참 많이 됐지. 진짜 많이 됐어요, 근데. 그치? 그래서 저는 대표팀 가는 게 사실 재밌고 설레기도 하고 되게 뭔가 배구를 나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겠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연봉 킨 뭐 이런 얘기로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같이 생활을 하면서 뭔가 이게 언니가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아도 왜 같이 보면서 느끼고 사실 하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제가 많이 느끼고 했기 때문에 뭔가 배구 선수로서의 이런 생각, 마음가짐 이런 거를 진짜 많이 배우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왜 갑자기 박수를. 근데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같은 걸 했어도 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 효진이는 이렇게 또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받아들이고 근데 이거를 진짜 자기 걸로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뭐 아 저 사람은 그런데 나는 뭐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사람의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효진 선수는 나한테 배움으로써 연봉팀도 되고 힐스테이트도 받고 헬스테이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좀 된 거 아니야. 헬스테이트 얘기는 그때 언니가 당시에 얘기한 게 진짜 그때 돼버렸다. 이거 만나는 사람보다 뭐라 하는지 알아요? 뭐 회식하고 넘어가는데 근데 헬스테이트 받으셨다고. 아닌데 그래서 내가 그것도 설명을 장하게 요즘에 청약이나 이런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아파트를 큰일 나요 언니. 받는다라는 게 그거. 너무 좋은 아니 일이거든요. 큰일 난다니까 그거 아파트. 받았으면 좋았지. 프로팀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언제부터 그러면 시합을 뛰기 시작했지? 근데 저는 바로 뛰긴 했어요. 제 자리가 bi었기 때문에. 갑자기 배웠구나. 완전 갑자기 비었어요. 아. 그래서 현대가 급해가지고 저를 뽑았지. 저도 근데 2순위까지 간다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초조하고 압박도 있었는데 아니 그 시합을 계속 뛴 거네 그러면. 진짜 바로 뛰었어. 원래 초반에 들어가서 신입생들부터 프로에 가서 시합을 뛰는 게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시합을 그때부터 뛰었다 그러면은 뭐 엄마가 잘 시키셨네 어머님이. 대표팀도 제가 갈 당시에 언니들이 어떠한 일 때문에 갑자기 주전 언니가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또 대표팀도 바로 시합을 뛸 수 있고 뭔가 자리가 그래도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시기가 많이 없었네요 효진 선수가 지금 보니까. 어렸을 때도 뭐 6학년 때 하다가 아빠가 힘들어서 그냥 배구부 있는 곳에 진학을 시켜가지고 이제 하다가 꾸준히 또 고등학교에 갑자기 청소년 대표에 발탁이 돼요. 발탁을 됐는데 거기서 또 시합을 뛰고. 아니 어려움은 고등학교 때 있었죠. 오히려 왜냐면 그때는 배구 선수가 4명이었어 한 팀에. 시합을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만둔 일반 학생을 데리고 와서 시합을 나갔어. 세타도 아닌데 그냥 올려놓고 시합을 하고 전국체전이나 소년 이런 걸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합을 못 나가서 제가 프로를 못 갈 줄 알았어. 아 팀에 인원이 안 채워져서 네네. 정원이 시합 자체를 못 나가니까. 그래서 그때도 그만두려고 한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도. 그래도 그렇게 힘든 에피소드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이런 건 없었어? 프로 생활을 하면서 약간의 뭐 슬럼프 아닌 슬럼프? 본인과 뭔가 부딪히는 그런 순간들이 오는데 이렇게 오래 선수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순간은 없었나? 제가 항상 실력이 뭔가 좀 더 좋아져야 된다고 항상 프로에 들어오자마자도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매년마다 사실 힘들다는 생각을 그냥 혼자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한 30살쯤 됐을 때 10년 딱 채우고 나서 그때가 제일 좀 시기에 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왔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그냥 목표를 막 공책에 적어놨던 게 있어요. 5탄이다. 아니요. 5탄이야. 그게 제가 신인 때부터 목표를 설정을 해놨는데 그게 첫 번째 하나가 연봉 킨. 와 네. 대박. 그리고 두 번째가 MVP. 정규 리그 아니면 네, 그냥 리그 MVP. 네, 리그나 뭐. 야, 다 이렇네. 네, 근데 그거가 이제 제가 막 써놨던 그게 30살에 다 제가 목표를 다 적어놨던 거 다 한 거예요. 와. 그리고 제가 언니 약간
언니가 옆에서 이제 봐서 알겠지만 30살 때까지 진짜 강박이 있을 정도로 막 배구를 좀 뭔가 불안과 이런 게 되게 심했고 막 뭔가 루틴 이런 것도 하나 깨지면 엄청 그치. 예. 스트레스 받아하고. 네, 어. 그게 엄청 30살 때까지 근데 제가 진짜 심했어요, 그게. 근데 제가 어느 날 그거를 못 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탁 온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이거를 도저히 못 하겠어서 이거를 내가 더 이상 앞으로 더 해나갈 자신이 없다. 살짝 내려놨어요,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이제. 그리고 대표팀도 좀 너무 힘들었고 잠도 못 자고 계속 시합해야 되고 또 근데 또 가면은 바로 또 리그를 해야 되고 이게 너무 1년 사이클이지. 계속 돌아갔으니까. 사이클이. 그리고 또 휴가도 저희는 없었잖아요. 뭐. 그냥 뭐 4월에 초에 끝나면 4월 말에 대표팀을 들어가고 이걸 10년 동안 하니까 아 나는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다 약간. 근데 또 뭔가 그냥 도망칠 자신은 없고 그래서 그냥 아예 진짜 그만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조금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또 괜찮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내려왔는데 그러면 그걸? 보강 운동을 좀 덜 하고 아침 먹자마자 저는 항상 해야 된다는 그 시간이 있었지. 예, 그 시간도 그냥 변경을 조금 하고 저녁에 한다든지 약간 예, 시간대를 조금 널널하게 예, 좀 조금 했네. 널널하게 상황에 맞게. 네, 뭐 영상 보는 것도 시합 전날이나 뭐 끝나고 나서 한 번 본다든지 그냥 그런 식으로 좀 배구를 살짝 배구 안 할 때 생각만이라도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선수예요. 이 패턴이나 그런 것들을 진짜 그 유지를 계속 한 10년 또 이상 계속 한 거야. 지금 최근까지도 그거를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은퇴를 한 거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리스펙하잖아, 후배 선수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노력으로 진짜 온 선수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룸메이트 때 자기 이제 루틴을 지킨다고 그런 밴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방에서 해요. 그러면 우리 좀 낮잠도 좀 잘 수도 있고 좀 휴식을 좀 취해야 되는데 전 좀 휴식을 좀 취해야 되는 아 그때는 밖에 성격인데 나가서 했지. 그리고 자꾸 띡 뭐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본인 루틴을 유지하고자 아니야. 방에 있는 친구들에 아니야. 대한 배려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항상 이제 얘기해서 유두리를 좀 가져야 된다. 성격이 근데 진짜 완전 반대여가지고. 그러면 이제 10시면 이제 불을 다 꺼야 돼요. 근데 지금 나는 근데 아니야. 생활을 좀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훌륭한 선수고 노력하는 선수지만 영경 언니가 그런 거 신경 쓸 사람이냐고. 들어도 그냥 드라이브 왕. 에이 그렇게 하면은 이래요. 갑자기 있다가 또 언니는 또 되게 외향적이잖아요. 그러면 시합 끝나면 외국 선수들이랑 좀 놀아야 돼. 그러면 나는 그냥 자는 스타일이랄까. 그렇지. 그럼 언니는 막 갑자기 슈슈슈슈슈 막 휘황찬란히 갑자기 막 옷을 막 가져왔어. 그럼 탁 차려입고 효진아 언니 좀 나갔다 올게. 그런 스타일이었고 그럼 나는 이제 10시 되면 그냥 언니 다녀오세요. 약간 그래 나 좀 새벽에 들어올 수 있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고 이거- 잤지. 이거 오해입니다. 네. 맞아 이게 맞아. 이거는 새벽에 들어온다는 거는 아니 시합 토너먼트가 다 그치. 끝나고 그거 그치. 얘기 그거 얘기야. 정확하게 얘기돼. 그건 맞아. 근데 영경 언니가 그 공과 사는 완전히 구분하지. 근데 너무 구분이 진짜 명확하게 돼 있네. 배구할 때 진짜 배구하는데 배구 안 할 때 진짜 영경 언니보다 잘 노는 사람 내가 못 봤어. 나는 진짜 어제 저렇게까지 잘 놀 수가 있지? 진짜 이 정도로 잘 놀아요. 효진아 나 체력 좀 떨어졌다 요즘. 나 요즘 힘들어. 옛날엔 내가 그래서 전이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내가 약간 생각을 했는데 이 성격에서 나오는 게 그것도 내가 하나 되게 신기했던 게 배구를 오래 하면 계속 차를 타고 이동하잖아요. 대표팀을 가면. 그럼 계속 버스에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거의 한 달째 버스만 타고 가서 배구하고 버스 타고도 배구하고 언니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창밖을 쳐다보면서 우와 저기 쇼핑몰 어디야? 우와 저기 어디야?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죠. 언니는 그냥 계속 밖에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게 약간 조금 성향이 완전 달랐던 것 같아요. 갇혀 있는 걸 나도 싫었나 보네. 진짜 와 나가고 싶다. 아 배구만 해야 돼 우리 막 이랬나 보다. 저 오늘 좀 충격적이기도 하네요. 제일 잘 놀았다고 노는 거는 1등이라는 거가. 근데 진짜 그래서 와 그런 거 있잖아요. 만화에서만 보던 배구할 때 배구 진짜 잘하고 놀 때도 진짜 잘 노는. 그러니까 효진이가 그래서 대단한 게 저 놀러 나갔을 때 10시에 취침하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근데 은퇴 이후에 나온 선수인데 우리가 은퇴 얘기보다는 너무 사탐이 좀 많기는 하네 오늘. 또 별명도 되게 많으셨잖아요. 아 네네. 기록제조기, 거요미, 블로킨 뭐 이런 별명들이 있는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별명이 있을까요? 궁금하다. 거염이? 이 깎이는 거. 어릴 때. 아니 그러니까 거의가 제일 마음에 들어? 아니 그냥 마음에 들다고 하기보다 다른 건 좀 식상하잖아요. 블로킨, 연봉킨 뭐 이런 거는 식상한데. 힐스테이트 킨? 그건 그건 아닌 그건 아니라니까. 그건 아닌 그건 아니라니까. 그
그 효진 선수 그 시합 가보시면은 그 응원가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 팀에 이제 응원가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귀염둥이가 들어가요.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제가 그걸 들으면 현대 귀염둥이 나야 양효진 이렇게 나오거든요. 포인트가 날 때마다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가 40이 거의 돼가는 상황이고 최근에 제가 이제 양효진 선수 은퇴식에 제가 이제 갔거든요. 좀 이제 은퇴식 하면은 막뭐 폭죽 터지고 빵빵 터지고 막 그래서 막 양효진 선수 뭐 영구 결번합니다. 그러니까 영구 결번도 이번에 됐단 말이에요. 영구 결번 팍 시키고 막 이럴 때 예전에 양효진 선수의 등번호가 영구 결번으로 지정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그럴 때 사실은 이제 본인 노래가 나와요. 그런 것들이. 근데 현대 기억이 나야 양효진 이렇게 떠가지고 내가 너무 깨는 거야. 그 분위기가. 앞에 하나 더 있어요. 뭐? 현대 미녀센터. 그러니까 현대 미녀센터 나야 양효진 현대의 귀염둥이 나야 양효진 이게 계속 뜨는 거야. 멋있게 막 팍 폭스 터뜨리고 팍팍 양효진 선수 영구 결번 합니다. 팍 내려가는데 현대의 귀염둥이 나야 양효진 이 노래가 나오니까 나 너무 깨가지고 그때 당시에 근데 얘는 막 울고 있더라고. 나도 좀 민망한 나 그때 생각을 웃음 하긴 터져가 해. 나 너무 웃긴 거야 진짜. 나도 약간은 공감은 하긴 하는 게 근데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그게 그 언니가 알듯이 제가 성격이 뭐 하나 하면 그냥 계속 그냥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신경 안 쓰고. 근데 그거가 아마 20대 때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그냥 뭐 바꾸실 있어요? 아니 그냥 할게요. 제 노래 같은 경우는 저는 막 레전 빰 하면서 막 이제 막 이렇게 나는 이렇게 가는 이런 노래 빡 힙한 노래였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좀 괜찮았는데 바이브가 괜찮았는데 나 진짜 좀 놀랐어요. 그거 한번 나중에 좀 영상 있으시면 살짝 붙여줘도 재밌을 것 같아. 자신의 응원과 함께 이동하겠습니다. 요즘에 은퇴하고 나서 최대의 관심사. 딱히 없는데 이제 근데 원래 진짜 요리 해보고 싶었거든요. 나이 먹다 보니까 진짜 누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고 그냥 그 준비하는 과정이 좀 그냥 시도 자체도 좀 귀찮아지고 그래서 지금은 딱히 솔직히 관심사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그렇게 들지는 않았는데 왜? 아직까지 근데 좀 체력 보충하는 기간. 왜냐면 효진이가 이제 뭐 요리도 한참 관심이 되게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취미가 독서기는 하거든요. 우리 전에 나왔던 이제 최민정 선수도 독서가 이제 취미신데 집 앞에 있는 도서관들 많이 가서 책도 빌려서 하고 쉬는 날이면 이제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앞에 도서관 가서 이제 책 읽고 거기서 이제 재밌는 것도 빌려갖고 와가지고 이제 책 보고. 독서는 이제 간간히 하는데 지금 근데 진짜 약간 짐 빼는 게 너무 19년 동안 있어가지고 지금 거기에 완전 제가 파묻혀 있어가지고 저 아무것도 못 해봤어요 아직. 내 책 읽어봤나 모르는데. 책 선물해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니요. 이거 혼난다 이제 이거 죽는다. 바로 이거. 아니 안 읽어봤나 보다 진짜. 저번에 거 읽었거도 내가 못 읽었어 내가 진짜 시즌 이렇게 한 때는 또 약간 정신이 아쉽네. 그러니까 아마 그게 시즌 중간에 읽었으면 진짜 그러니까 이번에 현대건설이 이제 플레이오프에 떨어졌는데 만약에 그거를 봤으면 챔피언 결정전까지 직진할 할 수 수 있었어. 있었을 올라갈 텐데. 수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안 올 수도 있어요. 그 동기부여가 참 많이 되는데. 근데 이제 또 은퇴했으니까 또 보고 거기서 이제 제가 다른 동기부를 또 얻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봐. 우리 NCT의 시온님. 시온님이 제가 준 책을 읽고 동기부여가 많이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온님. 평소에 키가 커서 쇼핑할 때 또 고민이 많으시다던데 어떻게 쇼핑하세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세상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약간 남녀 공용도 되게 많이 나오고 학창 시절이라 20대 때까지만 해도 옷 구하기 진짜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정보도 많고 해가지고 괜찮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뭔가 일반 사람들 핏으로 입기에는 조금 짧고 그렇죠 아무래도. 너 다리 길이 그 몇으로 입어? 112 하면 다 약간 끌리는 것 같아. 112? 안 끌리나? 안 끌릴 텐데. 그러면 한 120 돼야 될 텐데. 120은 언니 너무 길어요. 난 120 돼야 되는데. 저희 채널에서 또 영경이 다리 길이 잰 쇼츠가 되게 화제가 한번 됐었어요. 조회수 275만 정도 나왔는데 얼마 안 나왔어. 많이 나왔다. 127만밖에 안 나왔는데 뭐. 아이, 참. 오늘 효진님 다리 길이를 한번 또 재봐도 괜찮을까요? 언니가 그때 몇이 나왔었죠?
영상에서는 123으로 나왔는데 123이야 그래 123. 야 원래 다 사람이 120 넘는 거 아니야 다리 길이? 그치 120이 기준이지 뭐. 내가 그래서 120 될 건데 너 이거 150, 110 넘을 거리고 좀 내려 입나? 효진이 근데 약간 붓게 입는 스타일이라 옷을 배꼽 위에 맞춰야지 허리 골반 위에 대야지 골반 위에 거기 찍어야지 찍어 좀 더 빼 좀 더 빼 몇이야? 115. 115. 아 그럼 115면 끌리네 나랑 다르네 와 120 언니 내 너무 허리 좀 나쁘네. 기네 내가 내 골반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요? 거기 와 근데 언니 120. 아니지 골반 위에 가야지 123. 123. 그래 123 똑같네 123 레전드다. 그래서 바지가 그거 언니 좀 짧구나 더. 다 123 되는 거 아니야 다리 와 길이? 레전드다. 진짜 기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상황이 것 때문에 다 끝났고 너 얘기 좀 더 할 거 좀 더 해라. 아니야 됐어. 그래서 그럼 앞으로의 계획이 있나 모르겠네. 진짜 널널하게 한번 있어 보고 싶어요. 일정에 계속 갇혀 있었으니까 그냥 좀 편하게 그냥 그런 일정에 아예 신경 안 쓰고 시간 생각 안 하고 온전하게 계속 생활을 내 패턴에 맞춰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이때까지 네, 지냈고 그 우리는 막 계속 그 스케줄이 막 그래서 너무 틀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했었으니까 그런 걸 몇십 년 동안 했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야 그걸 한다는 게. 그럼 만약에 원더독스처럼 또 김연경 감독님으로서 팀을 만들게 된다면 혹시 참가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선수로? 네. 야 선수로 하면 저 죽어요 여기 가면. 저 약간 그거 보면서 한 번씩 상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약간 대표팀에서 같이 시합은 뛰는데 뭔가 그 잔소리가 더 심할 것 같은 느낌. 그래도 안 뛴다. 가면은 되게 성장도 많이 하고 좋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취지랑은 안 맞아. 이 원더독스랑 효진이는. 우리 연봉 퀸이기 때문에 우리 연봉 퀸이 아니고 우리는 언더독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한 팀이 돼서 이제 이뤄내는 우리 성장 스토리이기 때문에 우리 이미 뭐 여기 연봉 퀸에다가 힐스테이트 퀸인데 이거 아유.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헬스테이트 광고 많이 되네. 아이. 본인은 지금까지 너무 이제 그 틀 안에서 살고 이렇게 해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겠지만 또 주변 분들이 우리 효진 선수를 또 가만히 안 놔둘 거라서 그게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또 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은퇴했는데 뭐 아쉬움이나 이런 건 없고 처음에 그 은퇴식 할 때는 막상 약간 1년 더 해야 되나? 막 이 생각도 이제 주위에서 왜냐면은 왜 은퇴하냐 이 얘기를 하도 이제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또 이번에도 섣불렀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생각하니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 시기에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하고 그냥 어릴 때부터 이런 시기에 내가 생각하는 은퇴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만 했지 그래도 뭐 제가 생각했던 거와 비슷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럼 아쉬움은 그냥 하나도 없고 네, 아쉬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지도자의 생각은? 지금은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뭐 능력치 쌓은 게 없으니까 뭐 나중에 돼서 제가 그게 된다면은 기회가 되면은 생각해 볼 수는 있긴 한데 당장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러면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네. 네,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근데 그걸 제가 잘할지 안 못할지는 모르니까 사실. 원래 예전에 없었는데 생각이 조금은 있나 봐. 그냥 뭐 언니가 하면은 옆에서 뭔 소리 하는 거지? 언니가 나중에 감독하면 뭐 옆에서 내가 농담입니다. 아유.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지금은 유튜버로서 지금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효진님 앞으로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이제 팬분들이나 이제 모든 분들이 봤을 때 그냥 배구를 할 때 그래도 열정적인 느낌이 계속 있을 때까지 운동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런 게 뭔가 저 선수는 정말 배구할 때 뭔가 진심이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많이 못한 것 같아. 내가 얘기 더 많이 한 것 같아서 우리 효진이. 나 많이 했어. 많이 했는데 끊었잖아. 알아서 끊겠지. 알아서. 미안, 진짜 미안해. 너무 지루하더라고. 나 너무 지루해. 나 이제 계속 미안하다 진짜. 됐어.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근데 평상시에도 원래 이래. 오늘 양효진 선수랑 이렇게 함께 했는데 양효진 선수 오늘 소감, 우리 겉바속촉에 함께한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또 은퇴 특집에 또 나와서 너무 또 제가 또 재밌게 또 얘기하다 가는 것 같고 또 옛날 생각도 많이 났었고 어릴 때부터 계속 또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은퇴했다는 실감도 많이 나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섭외한 거는 아니고
우리 여기 제작진에서 이제 무조건 양희 선수 모셔야 된다. 은퇴 기념으로 또 우리 식빵 언니 유튜브에도 지분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은퇴 축하한다는 얘기 해주고 싶고 또 앞으로의 인생도 우리 식빵 언니 유튜브가 응원한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좀 연락 좀 자주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은퇴하고 본인이 원하시는 거 꼭 하시기를 바라시면서 인사할게요. 잼잼이들 안녕. 안녕. 네, 맞아요. 진짜? 아. 울 뻔했어. 나 근데 그때. 그때가 제일 짠하긴 했어. 뭔가 이렇게 탁 도는데 약간 마음이 약간 탁 울컥하더라고. 나 거의 울었어 살짝 눈물이 살짝 내 은퇴식보다 더 슬프더라고. 근데 이제 살짝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현대 기여등이다 양효진 이제 우리 배구가 여자 배구가 인기가 아예 없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치. 인기가 많아질 변화를, 맞아. 때까지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 맞아. 그때 우리 처음에 신인 드래프트 됐을 때는 관중도 한 10명 있었나? 눈으로 셀 수 있어. 눈으로 셀 수 있는 정도였어. 진짜. 눈으로 셀 수 있는 한 10명? 20명? 뭐 그런 시기를 하다가 이제 꽉 찬 관중까지 보는 시기까지 우리가 겪었으니.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같이 한다.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참 발전되는 거죠.